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주간이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 자서전 해고를 중단하고 추석 특집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테마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에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가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언론의 보도가 마약에 대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이 마약 문제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 프로토폴을 병원에서 사용한 양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병원이 마약 공급책으로 또 우리 의사가 그 마약의 딜러로까지 의심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의사들이 자기 셀프 처방을 해서 마약을 엄청난 양의 마약을 실제 자기가 투입한 건지 또 누구에게 이걸 그냥 어떻게 했는지 저는 수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셀프 처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 마약 사범 의사가 4년 전에 비해서 약 한 2배로 더 늘었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대개 이제 수많은 그 마약 중독자들은 대개는 이제 불면증으로 인해서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그것이 점점 더 내성이 강해지니까 더 센 약을 찾다가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이제 숫자가 굉장히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그 중에는 물론 악덕 의사도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사들은 정말 이 마약에 대해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의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의사의 존재 이유를 이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밝혀내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즘은 정말 물질 중심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또 그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돈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실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 그런 청소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마약을 유통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한 접근은 그 법을 가지고 더 강화해서 마약의 생산 그리고 운반, 유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인가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마약 사범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마약을 생산하거나 그 운반을 하면은 사형까지 극형에 처하는 그렇게 아주 강한 법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의사들 경우에는 정말 그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 자격증을 수년간 박탈하는 또는 영원히 의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강한 제재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이 마약에 대해서만은 본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을 특히 젊은이들을 영혼을 썩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악마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사에 대해서도 좀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또 수많은 마약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특히 젊은이들에 대해서 10대에서 한 30대, 40대까지 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낼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자의 그 인구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이 이렇게 매년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0.7%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 이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이전 0.7%까지 갔습니다. 1년 동안에 출산하는 아동 수가 이제 25만 명을 그 선도 무너졌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24만 몇천 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자녀를 가지려는 생각도 점점 줄어들어 있고, 이런 와중에 우울증, 그로 인한 자살, 또 그로 인한 마약 중독,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출산율이 0.7%, 자살률이 세계 최악이고, 그리고 매년 증가되고 있고, 마약 사범이 증가되고,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연히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과 같이 총기 소유가 자유스러운 나라였다면 칼부림이 아니고 아마 엄청난 대량 총기로 사람을 살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병폐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고 이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문제에 대한 출산이나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이것이 서로 다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갑자기 약 한 40-50년 동안에 GDP 1인당 1000불대에서 이제는 3만 불대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갑자기 나라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졸부 국가다 이렇게 합니다. 이 졸부 국가에서 문제는 저는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우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또 이 졸부 국가가 되다가 보면 이 국민들의 의식이 물질 중심 사회로, 물질 중심의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것이 점점 팽창되고 늘어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학자들이 천민 자본주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졸부가 된 그런 국민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들에는 역시 물질과 정신의 그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조화,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버님께서 입학 전날 저를 불러서 훈시를 한 1시간 정도 하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화야, 남자가 망하는 것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여자 문제고, 하나는 술이고, 그리고 하나는 도박이다. 이 3가지는 내가 굉장히 조심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라면 아마 아버님께서 마약도 이야기를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제 IT가 발전되고 또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등 시대가 아주 급변하게 되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마약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마약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단 한 번의 그 투약으로 마약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을 빨아보는, 마약을 주사를 맞아보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확실히 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건전한 우리 시민사회가, 시민 모두가 나서서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한 호기심으로 주사를 맞고 마약을 접하게 되고 또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두 손 바짝 다 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필라델피아의 경우에 보면 거기에 전문가들은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미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정말 이 필라델피아의 마약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인가요? 서울의 강남의 그 학원가에 그 음료수에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보니까 그 음료에 필로폰이 첨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것이 이제 각성제 같이 도움이 될 줄 알고 음료를 마시고 또 그 범죄자들은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협박도 하고 한 그런 보도를 본 적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4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9년 전에 데뷔했던 인기 아이돌이죠. 위너의 그 전 멤버인 가수 남모 한 사람은 마약 중독 신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양반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불면증으로 인해서 그 수면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약에 손을 댄 모양인데요. 이 가수가 한 말은 10대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마약은 인생 그 자체가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끊고 제가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